배우는 즉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나중 돼서 질문하면 배웠던 내용은 다 까먹고. 근데 숙제 나중에 질문하면 혼나요? 응? 오늘 왜 내? 그래요? 그냥 내가 집에서 혼자 가슴을 쾅쾅 치고. 근데 뭐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 아는 상태로 뭐 문제를 풀고 그 이상의 의문이 생기면 당연히 기쁘겠죠. 근데 가르쳐 줬던 거를 또 설명하고 있으면 이제 가슴이 쾅쾅 치게 되는데 이제 그 주에 설명을 하면 내가 설명해 줬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회로가 나도 사람이잖아. 그럼 이제 내가 분명히 이것 좀 설명해 줬는데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이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한 2달이 지나가지고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가슴을 쾅쾅 치면서 이 인간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으니까 질문도 안 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또 저거 해가지고 질문을 안 할라. 핑계겠죠? 저 월요일에 질문 왕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방학이 참 짧지 않나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아니에요. 아니야 끝났어요. 여러분들 방학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방학이다 하면서 벌써 방학 마인드 가지잖아. 그럼 방학 끝날 때도 뭐야? 일주일 전에 방학 끝나는 마인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방학 끝났어요. 맞아요. 맞죠? 너무 짧아. 참 짧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방학이 세상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방학 즐기다가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방학하면 방학이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방학이 3분의 1밖에 안 지나갔어. 방학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학이 여러분들 인생 가장 짧은 기간인데 지금 이제 저기 숙제한 상황이나 이런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방학 때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지 않은 남지 않은 이 시간만이라도 좀 허송세월을 좀 보내지 않게 시간 좀 씁시다. 알겠죠? 자, 우리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거 한글 맞춤법 문서 혹시 들고 있니? 몇 가지 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쭉 이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둘러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한글 맞춤법의 1장 1항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이제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는 표음주의.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맞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표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표기, 글자 표기는요, 표음주의를 따르거나 표의주의를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어떻게 되는 관계? 반대되는 관계.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뭐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 반대 관계.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거 이 된소리부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서 뚜렷하게 소리 나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고요. 까닭이 있는, 그러니까 근거가 있게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표기한다? 된소리로 표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까닭이라고 하면은 크게 어떤 걸 말한다고 했어요? 된소리들이. 자, 그럼 사이시옷,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사이소리 영상. 얘네들이 뭐냐면 된소리를 만들어주는 뚜렷한 방법입니다. 뚜렷한 까닭이에요.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현상. 자, 그래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러면 뭔데? 여기 있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여기에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 받침자리가 비어 있어요. 받침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나오는 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만약에 개로 적게 되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개로 발음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기할 때 어깨로 적어줘야지만 표기할 때 깨로 적어줘야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도 어깨로 발음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수라고 표기하나 국수라고 표기하나 얘 발음 어때요? 서로 똑같죠? 국수 국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이 발음 똑같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수로 표기하나 수로 표기하나 발음은 어차피 수로 똑같아. 그러면 발음할 때는 국수로 발음이 되겠지만 사람들 전부 다 국수라고 발음하겠지만 표기할 때는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어. 수로 적어도 상관없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거든. 앞말의 받침이 기억이 있잖아. 앞말의 받침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라서 얘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된소리로 표기 안 해도 어차피 된소리로 발음돼요. 그런데 얘는 뭐야? 여기에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으면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으면 어깨잖아. 발음하면 뭐야? 어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깨라고 발음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기할 때 어떻게 적어줘야 돼? 어깨로 표기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있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원래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거는 어떨 때만 나는데? 된소리 대기 2번 규칙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용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잖아. 근데 어간 뒤에는 뭐가 나오는데? 어미가 나오잖아. 그래서 어간 받침 뒤에 있는 어미가 된 소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형태소야? 다른 형태소야? 어간과 어미는 서로 같은 형태소야? 다른 형태소야? 응? 어간과 어미를 나누면 얘네 둘은 같은 형태소야? 다른 형태소야?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어서 실질 형태소고요. 얘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서 형식 형태소잖아. 그러면 같은 형태소야? 다른 형태소야? 다른 형태소야. 그러면 얘는 한 단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의 형태소 아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품사 용어는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잖아. 어간이라는 형태소랑 어미라는 형태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2번 된소리 대기 규칙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요거는 하나의 형태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요. 된소리 대기 규칙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뜻하다. 얘를요. 뜻이 아니라 뜻으로 적잖아. 그럼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는데? 산뜻하다 이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표기할 때 뜻으로 표기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뜻으로 표기해줘야지만이 산뜻하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리을,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전부 뭐에 해당한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어준다. 된소리로 적어준다는 건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뒷말의 첫 소리를 뭐대로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뒷말의 첫 소리를 뭐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살짝 밑에 있는 받침 빼고 위에 첫 소리를 뒷말의 첫 소리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가 적용된 거죠. 이해됩니까? 표의가 아니고 표음주의가 적용된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다만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원래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는 뭘로 표기해야 돼? 예사소리로 표기해야 되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 수로 발음됐는데 수로 적잖아. 맞죠? 그래서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는 예사소리로 적어준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예사소리로 적어줘야 되는데 어떨 때? 얘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한다?
쓱, 싹, 똑똑 이런 식으로 겹쳐나는 경우에는 그대로 된 소리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된 소리 둘 다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때는 뭐 한다?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건 뭐로 적는다는 거야? 예사 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죠. 결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요 예사 소리로 적습니다.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예사 소리로 적어요. 뭐만 빼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만 빼고. 알겠죠?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를 빼고는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예사 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가 이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요건 이제 구개영화랑 관련되어 있는 표기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에 적혀있는 게 틀린 거, 여기에 적혀있는 게 옳은 표기. 자, 다음 또 넘어가서요.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디귿 받침보다 표기할 때 시옷 받침이 더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요 칠함 때문입니다.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건 전부 뭘로 통일한다? 시옷으로 표기하는 게 통일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모음. 요건 이제 이중모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예, 례 같은 경우에는 예, 례로만 발음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예는요, 뭘로도 에로 발음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시계, 시계 둘 다 되죠. 이거는 이제 표준 발음법이야. 근데 밑에는 뭐야? 한글 맞춤법이죠. 그래서 요 조항의 뒤쪽으로 넘어가면 표준 발음법이 있는데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한글 맞춤법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결국 두 개는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해인데 얘는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는 예잖아. 맞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예니까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해로 발음해도 되고요. 해로 발음해도 된단 말이야. 둘 다 되거든. 그럼 만약에 이 해인데 얘를 만약에 해로 발음하게 된다면 이 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해로 적어준다는 거야.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얘로 적어준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습니다. 왜 보는 대로 적는데? 얘는 실제로 소리가 개기 때문에. 기애가 아니고 개기 때문에. 자, 다음 넘어가서요. 25페이지. 요거는 이제 의 발음 4가지 종류였죠. 첫 음절의 의, 그 다음에 첫 음절 이외의 의, 그 다음에 조사의,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 이런 애들은 의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의로 발음해도 되지만 이로 발음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의가 이로 발음될 때도 어떻게 한다? 표기할 때는 의로 적어준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27페이지. 두음법칙과 관련해서 두음법칙 3가지 종류 있었죠. 뭐가 있었어? 리을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 리을이 니은 되는 거, 니은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예시들 쌤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두음법칙과 관련해서 두음법칙은 항상 단어의 첫머리에서, 단어의 첫머리라고 하는 건 뭐야? 문장의 제일 처음이거나 또는 앞에 뭐가 되어 있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나 그럴 때 이 단어의 첫머리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한자음 여요두 니가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요유 이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소리가 원래는 봐봐. 여기 있는 이 한자가 원래는 여라는 소리잖아. 예단이 그 지난 시간에 받았던 저 맞춤법 종이 있어요? 빨리 펼칩시다. 맞춤법 종이 27페이지입니다. 이 한자는요, 음을 따지면 여야 여. 맞죠? 그런데 이 여라는 소리가 글자의 첫머리 두음에 오게 되면 그때는 여가 뭐로 바뀌는 거? 여로 바뀌어서 표기되는 거. 맞죠? 자, 근데 밑에 뭐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뭐가 된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연은요 지금 단어의 첫머리라고 했습니다. 왜 단어의 첫머리야? 앞에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단어의 첫머리란 말이야. 그럼 단어의 첫머리니까 얘를 원래 뭐로 적어줘야 돼? 연으로 적어줘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 연으로 적는다는 거야. 어떨 때? 의존명사 또는 단위명사일 때. 의존명사 또는 단위명사일 때 둔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다음 둔 법칙을 또 둔이 아닌,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데도 둔 법칙을 적용시켜주는 예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 요거였습니다. 우리가 합성어나 파생어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만약에 직접 구성 성분으로 명확하게 나뉜다면 신여성은 신과 여성으로 확실하게 나뉘고 남존 여비는 남존과 여비로 확실하게 나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단어의 첫머리는 원래 아니지만, 왜냐면 남존이 있으니까 단어의 첫머리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존이라는 단어랑 여비라는 단어가 만났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럴 때는 뭘 적용한다? 둔 법칙을 적용한 상태로 표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남존 여비, 그 다음에 신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합쳐진 거 한국여자대학, 이게 뭐 한국여자대학 이렇게 나뉘진 않잖아. 맞죠? 그래서 한국 끊고 여자 끊고 대학 끊고 정확하게 나뉜단 말이야. 형태소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그냥 그대로 적어줍니다. 둔 법칙 적용한 상태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요거 있죠. 연도. 자, 여기에 있는 연도는 뭐로 쓰이는 거냐? 명사로 쓰일 때는 연도로 씁니다. 근데 1970년도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얘는 단위를 세는 거죠. 그럼 단위 명사가 돼서 그때는 뭘로 쓰느냐? 연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졸업 연도, 제작 연도라고 하면 연도야. 그런데 앞에 숫자가 붙어 있어.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 그러면 그때는 연도를 씁니다. 단위 명사일 때는 둔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요. 단위 명사가 아닐 때는 둔 법칙을 적용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31페이지. 30페이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리을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 자, 그래서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다. 의존명사는 무엇을 적용하지 않는다? 둔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자, 더 나아가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얘는 내신에 있다고 해서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이뤄지는 열율은요 어떻게 적는다? 열율로 적습니다. 열율.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 아라고 하는 모음 뒤에 나오는 열이잖아. 모음 뒤에 나오는 열. 근데 이 열은요 원래 한자로 따지면 열자거든. 열. 정렬하다 열로 쓰잖아. 정렬할 때는 열인데 나열할 때는 열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황률할 때는 률이야. 근데 원주율할 때는 율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도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이어지는 열율은요 열율로 적는다. 그럼 얘도 뭐야? 둔이 아니지만 둔 법칙을 적용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접두사나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다.
또는 이제 합성어에서 이제 역, 이용 이렇게 되면은 얘 이자는 원래 한자로 따지면 리자거든, 리. 그래서 역, 리용인데 요것도 역이라는 한자랑 이용이라는 한자가 형태소가 명확하게 나뉘잖아. 역 플러스 이용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두음 법칙을 적용한 상태로 합쳐줍니다. 해외여행 어떻게 되는데? 해외여행할 때 여자는 원래 한자로 따지면 려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려자인데 우리 해외여행도 해외 끊고 여행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맞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 어떻게? 두음 법칙을 적용한 상태로 합성시켜준다. 요게 이제 그 두음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6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십진법에 따라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6으로 쓴다는 거야. 6. 6666. 그러면 뭐야? 여기에 있는 6도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만 뭐가 되어 있는 거야?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거지.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거 이제 리을이 니은 되는 경우 마지막. 똑같습니다. 맞죠? 똑같아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거. 그런데 단어의 첫머리가 이외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는 뭐야? 리을로 그대로 해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또는 이제 합성어처럼 만들어진 말들은 어떻게 한다?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는다. 그래서 내내월, 상로인, 중모동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원래는 한자가 레자야. 그리고 얘도 한자가 원래 로자고 원래 로자고 그 다음에 요것도 논자도 원래 론자죠. 론. 이론할 때 론. 걔가 지금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거 36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단어들이죠. 예시들. 자, 그래서 꽃이라고 쓰거나 꽃이라고 쓰거나 어차피 발음될 때는 여기 초성이 쌍기역으로 똑같거든. 된소리로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예사소리로 안 적어주고 어떻게 적어준다? 된소리로 적어준다. 왜? 같은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꽃이라는 소리랑 꽃이라는 소리는 소리가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죠. 그래서 같은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어준다 라고 하는 아까 앞에 봤던 그 된소리 조항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형태에 관한 것은 무엇에 따라서 쓰는 표기 방식이라고 했어요. 어법에 맞게 쓰는 표기 방식이라고 했어요. 어법에 맞게 쓰는 표기 방식. 자, 그래서 체온과 조사는 뭐에서 적는다? 구별해서 적는다. 왜? 서로 다른 형태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소일 때는 거의 대부분 구별해서 적습니다. 마찬가지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서로 다른 형태소잖아. 그래서 구별해서 적습니다.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다. 자, 다음. 그럴 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 했죠.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 있는 말이 나올 때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된다는 건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 있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 있으면 원래는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떨 때만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얘네들 전부 뭐야? 앞말에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틀어지다 뭐야? 틀다에서 틀어지다가 된 거잖아. 저기 피동형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이 틀다라는 이 본뜻이 살아있단 말이야.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본뜻이 살아나 있는 대로 형태대로 씁니다. 원형을 밝혔어요. 그런데 뭐에서 멀어진 거? 본뜻에서 멀어진 거.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똑같은 예시로 있어요. 자, 그래서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본뜻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들다 나다, 살다 지다, 쓸다 치다인데 쓰러지다, 나무가 쓰러지다에 쓰러지다에 쓸다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여기 있는 쓸다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본뜻이 안 살아있단 말이야. 새로운 뜻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다라고 하는 본뜻이 살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죠. 자, 다음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오로 적는다. 자, 그래서 이것은 책 이오, 이요, 아니오, 아니요.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여기에 있는 적혀있는 오가 반모음 첨가 현상 때문에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준다? 오로 표기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오랑 이요는 서로 다른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니? 다이 기억나요? 왜? 들었잖아 내 질문. 아하하하. 이 이오랑 이요가 뭐가 다른지 설명했던 거 수빈 기억나요? 아, 여기에 있는 이오는요, 여기에 그 우리 상대 높임의 하우체였잖아, 하우체. 그래서 이 책 이오는 원래 기본형이 이다야, 이다. 이것은 책이다, 이다.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하우체로 바뀌면서 이오가 된 거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 무조건 오로 적어야 돼. 종결어미가 오니까. 하오체잖아. 하요체 아니잖아. 하오체잖아. 하오체. 그러니까 오로 끝내줘야지. 자, 그런데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뭐야?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부시요라고 해서 얘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표가 찍히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요는요, 연결어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때는 이요라고 쓰고요. 그러면 또 저것은 먹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마침표가 찍혀 있을 때 이때는 뭘로 써도 돼? 이오로 써야지. 이것은 책이 요, 저것은 붓이 요, 또 저것은 먹이 오가 돼야지. 자, 그래서 여기에 마침표가 찍힐 때 이것은 책이 아니 요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될 수 없는데? 이 요는 행용체의 요는 뭐라고 했어요? 보조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 아니의 기본형은 뭐야? 아니다야. 그래서 아니까지가 어간이었잖아. 그런데 그러면 다 빠지고 보조사가 붙었으니까 어미는 어디 갔어? 어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오라고 하면서 뭘 적어줘야 돼? 어미를 적어줘야 돼요. 아니 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요라고 적는 순간 어미가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니 오로 적어주면 오가 어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는 되는 말, 아니 요는 안 되는 말이야. 맞죠? 근데 숙제했니? 아니요는 된다고 했잖아. 숙제했니? 아니요가 되는 이유는 뭐야? 요 빼고 그냥 아니만 해도 되잖아. 숙제했니? 아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아니는 감탄사로 쓰는 거고요. 아니 뒤에 요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어서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니랑 여기에 있는 아니는 서로 다른 아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건가? 계속 더 했나? 더 했네? 다음 57페이지 19항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야 19항은. 자, 그래서 어간에 이나 은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자, 그 다음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자, 그래서 우리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단어에 정미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전미사예요. 이나 음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뭐로 바뀐다? 명사로 바뀐다는 거야. 야, 이거 길이가 길다. 길이가 길다. 라고 할 때 길이는요, 길이의 길이 어디에서 온 거야? 수빈아, 어디에서 온 거야? 길다. 길다는 품사가 뭐예요? 길다. 형용사. 자, 그러면 길다의 길 형용사 어간에다가 이가 붙었더니 야, 여기 길이가 길다 라고 하면은 길이는 품사가 뭐예요? 야, 여기 길이가 길어. 이 길이 봐봐. 이 길이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 왜 명사인데? 길이가 길다. 이 가가 뭔데? 주격조사. 격조사잖아. 격조사는 어디에만 결합할 수 있어요? 체온에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길이는 체온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길이는 품사가 뭔데? 이때 쓰이는 길이는 무조건 명사야. 왜? 뒤에 가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주격조사, 격조사는 체온에만 붙을 수 있단 말이야. 보조사는 아무 때나 다 붙어도 가능해요. 보조사는 아무 때나 붙을 수 있지만 격조사는 체온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체온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설마 수사겠니? 얘가 설마 대명사겠어? 아니잖아. 무조건 명사잖아.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명사야. 그럼 여기 있는 이를 결론을 뭐로 내릴 거야? 결론. 우리말에서 길다가 형용사잖아.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했어? 전미사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결론. 여기 있는 길이는 뭔데? 정체가 무조건 전미사야. 왜? 길다에서 길이가 바뀌었는데 품사가 바뀌었잖아. 무조건 전미사야.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 전미사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길다라는 형용사에서 길 어간에다가 이라는 어떤 애가 만났더니 명사가 됐어. 이 어떤 애의 정체는 뭔데? 무조건 전미사. 알겠죠? 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삶 이런 거 어디에서 온 건데? 알다의 알에다가 다 빠지고 미음 붙은 거고요. 살다의 살에다가 미음 붙은 거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 행복한 삶. 여기 있는 삶은 품사가 동사. 살다라는 동사야? 아니면 삶이라는 명사야? 동사야, 명사야? 아연, 동사야, 명사야? 여기 행복한 삶 할 때 삶은 동사야, 명사야? 명사 근거가 뭘까요? 삶이 여기 생각 좀 하세요. 자, 여기 있는 삶이 명사인 이유가 뭐예요? 근거. 유경아, 근거가 뭘까? 뭐라고요? 아, 얘기하세요. 관형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관형어죠. 관형사랑 관형어는 다르죠. 관형어가 앞에 있으니까. 관형어는 뭘 꾸미는데?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관형어는 뭘 꾸며요? 체온을 꾸며요. 뒤에 나오는 애 뭔데? 무조건 체온이야. 얘가 설마 대명사겠어요? 수사겠어요? 둘 다 아니겠지. 무조건 명사야.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은 얘는 명사야. 살다는 품사가 뭔데? 동사. 결론. 미음은 뭔데요? 정미사. 그래서 여기 있는 미음이 바로 뭐야? 요 음이음이죠. 음이음.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기본 상식이고요. 이제 이 상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좀 보자면, 잘 보세요. 자, 이나 음이나 이나 히라고 되어 있지. 이 음, 이 히 이런 애들은 되게 널리 붙어요. 여러 단어에 많이 붙을 수 있어요. 범용적이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뭐야 얘가?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 이렇게 적는다고? 아니,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 밑다에 밑 끊고 음이라는 정비사 끊고 그래서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음 이희로 시작하는 이음 이희로 끝나는 정비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부사가 된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지도요. 우리 요거 구개음화 일어나잖아. 구지. 이 구지가 구개음화 일어나는 이유가 뭔데? 뒤에 있는 이가 뭐기 때문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가 뭔데요? 얘 접사입니다. 접사. 구지는요. 굿다에서 굿다의 굿에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구지가 된 거야. 가치는 뭔데? 같다에서 다 빠지고 이가 된 거고요. 같다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가치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거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애들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얘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죠. 형태를 밝혀 적죠. 자,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거, 본 뜻에서 멀어진 거. 우리말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규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규칙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근거가 없는 거야. 된소리로 발음된 근거가 없는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근거 없는 것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데? 본 뜻에서 멀어진 것들. 세 번째는요. 어원을 찾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본 뜻에서 멀어진 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목걸이는요 질병을 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목걸이는 뭐야? 목에 거는 거니까 걸다라는 본 뜻이 살아있지. 그래서 걸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목걸이는 목에 걸리는 질병이야. 질병. 그렇기 때문에 목에 걸다라는 이 본 뜻이 살아있지 않단 말이야. 본 뜻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고. 알겠죠? 뭐 문열이 노름, 도박 뭐 이런 것들 노름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노름도 뭐야? 놀다 플러스 음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도박하는 게 그냥 놀기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놀다의 놀다라는 이 의미가 이제는 뭐로 바뀐 거야? 도박이라는 의미로 바뀐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 뜻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본 뜻이 안 살아있어. 본 뜻이 훼손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고. 알겠죠? 고름도 마찬가지, 걸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다음 거 넘어가서 어간에 이나 이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정미사.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널리 쓰이지 않는 정미사라고 했습니다. 널리 쓰이지 않는 정미사. 그러면은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 뭔지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 선지에는 어차피 교과서에 적혀있는 말로 안 적혀있어요. 말 바꿀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말이 뭔데? 이, 이, 히 이외의 가 아닌 정미사 뭐 이런 건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정미사, 널리 쓰이지 않는 정미사, 이 희가 아닌 것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막에는 맞다에다가 애가 붙은 거. 마중은요, 맞다, 맞이하다, 맞다. 맞다에 웅이 붙은 거.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어간이지. 뒤에 웅이 붙어가지고 뭐가 됐어? 명사가 됐죠.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어서 어떻게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거야. 맞죠? 근데 얘가 실제로 조금 까다롭게 뭐 동인고나 이런 데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요 조항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조항을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물론 여기 예시 단어는 다 빼줘. 여기 예시 단어 다 빼고 위에 것까지만 적어주는 거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명사로 바뀐 것, 부사로 바뀐 것, 조사로 바뀌어서 뜻이 달라진 것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예시 해가지고 뭐 하겠어? 단어 한 4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뭐 넣어주겠어? 뭐 예를 들어서 마개, 마중, 무덤, 그 다음에 지궁 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얘는요 심지어 막 괄호 안에 이렇게 다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가 적혀 있어.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예시 마개, 마중, 무동, 지궁. 그럼 얘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이나 은 이외에 전미사가 붙었잖아. 그리고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혔지.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왜? 얘는 어간이잖아. 맞다, 맞다, 묻다잖아. 얘는 품사가 뭔데? 얘 명사잖아.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항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어 품사까지 다 알아야 돼요. 옆에 앞에 얘기 얘네들은 다 어간이야. 얘는 뭔데? 명사잖아. 그럼 이 조항에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 여기 조항은 뭐라고 적혀 있는데? 어간에 이나 이외 모음이 붙어 있었다고. 이해돼요? 여기에 명사가 이나 이외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말고 다른 조항이 또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학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조금 까다롭게 물어보면 얘가 어간인지 아닌지도 따져야 되고요, 동사인지 아닌지도 따져야 되고요, 명사인지 아닌지도 따져야 되고요, 이가 붙었는데 걔가 부사인지 명사인지도 따져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자, 품사나 이런 형태들을 하나하나까지 다 좀 꼼꼼하게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나오는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속임수인데 라고 하고 바로 딱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시험 칠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다시 넘어가세요. 죽음. 이건 죽다에다가 엄이 붙은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이 전미사들이 전부 뭐야? 이나 이외 전미사인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전부 어떻게 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거야. 주검, 무덤, 마중 이런 식으로 마개. 부사로 바뀐 거는요. 너무잖아. 이 너무는요. 넘에다가 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로소는 뭐야? 비롯이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비롯하다잖아. 비롯하다니까 비롯이라는 어근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거든. 비롯하다는. 자, 그래서 비롯이라는 어간에 뭐가 붙은 거야? 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그래서 비로소. 자주는 뭔데? 잣다에다가 우야. 참아는요. 참다에 아고요. 바투는요. 받다. 받다라는 게 있죠. 아주 바짝 이런 거. 받다에 우가 붙어서 바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도 전부 뭐야? 이나 히 이외 전미사죠. 그래서 뭘로 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조사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남다의 남에다가 아가 붙었고요. 붓다의 붓에다가 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뭐야? 이나 이나 히 이외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거죠. 그 말은 뭐야?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 전부 어떻게 한다? 조차도 줬다에다가 아거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전부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알겠죠? 자,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예시들입니다. 얘네들 전부. 자, 다음 넘어가서요. 61페이지 20판. 이제부터 비슷한 내용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조항의 내용이 진짜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보기로 뭐가 나오는지도 잘 봐야 돼.
조항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설명은 보기로 나와요. 알겠죠? 그럼 뭐야? 요거만 잘 읽으면 돼.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명사 뒤에라고 적혀있죠.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이가 붙어서 뭐가 된 거? 부사가 된 거. 이가 붙어서 뭐가 된 거? 명사가 된 거. 이런 애들은 전부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혀? 예. 누가 눈피하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거 어떻게 적어요? 벌써 틀렸어. 이렇게 되죠. 목록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딱딱 끊어가지고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자, 그 다음에 명사가 된 거. 바둑이, 산발이, 뭐 애꾸누리, 육손이 이런 거. 이렇게. 누니, 소니라고 안 적고 손이, 눈이 이렇게 된다. 절름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도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야. 이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지붕의 동그라미. 지붕은 여기 있어야 돼. 왜? 명사에 이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거니까 지붕은. 마중은요. 맞다라고 하는 어간에 응이 붙었기 때문에, 어간에 이 이외의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걔는 앞에 있는 10항으로 가야 되고요. 지붕은 20항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종류가 다릅니다. 어간에 웅이 붙은 거랑 그 다음에 명사에 웅이 붙은 거랑. 알겠죠? 그래서 이 파리는 지금 어떻게 만나지는 거야? 입이라는 어근에 알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만나 있는 거죠. 바가지는 뭐게요? 바가지가 어디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박의 껍질이 바가지죠. 박이라는 식물, 그 흥부가 타던 박 맞죠? 그 박의 껍질이 바가지란 말이야. 박아지죠. 바깥은요? 박앗이죠. 이 이외에 명사에, 잘 보세요. 여기에 명사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끄트머리도 뭐야? 끝 플러스 이머리잖아. 사타구니도 사 플러스 아구니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쉬었다 갈까? 쉬었다 갑시다. 누가 1초만 들어갔니? 칭찬한다고.